일단은 이제 새로운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시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와 맞서게 됩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 지도부, 한동훈 대표 계속 얘기하던 게 민생, 또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경쟁하고 또 어떻게 또 대화하고 협력할지 어떻게 정치의 보십니까?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따박따박 뚜벅뚜벅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민생이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고 또 하자 이렇게 할 것이고, 지금까지 진전이 여러 가지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저게 여당 맞아 할 정도로 정부의 여당이 뭘 통과하고 뭘 하려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네.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번 연금 문제 같은 경우도 하려고만 한다면 앉아서 절충할 수 있는 것인데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참 황당한 상황인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얼마든지 윤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엄하게 저희들이 계속 네. 따져야죠. 따져야 또 된다. 시정할 걸 시정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뭐 얼굴과 머리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몸체가 하나인, 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일종의 삼두개물 체제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네. 그냥 말만 달리하지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아하.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뭐 그럴싸하게 표현은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개도 못 들고 최혜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말만 조금 하는 척하다가 지금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런 상황이어서 네. 저는 그런 국민 입장에서 윤석열 검사 두 번째 버전이 나오는 것을 정치의 국민의 어떤 국정의 책임을 지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본질을 잃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그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집중력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국민들의 탄핵 청원 이게 이제 143만. 그래서 청문회까지 두 차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은 어떻게 보면 확고하다. 국민들의 뜻이 어떻게 보면은 뭐 뒤로 물르거나 다른 얘기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 당원 대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저도 쭉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생각이 이제 좀 발전을 했는데 국민들께서 탄핵을 많이 원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분명하고 네. 탄핵을 위해서 실제로 8석과 또 헌재의 결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탄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의 선명함을 갖고 명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싸우고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함을 극복해라. 그러니까 최혜병 문제건 네. 또 김건희 여사를 정확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건 또 방송법 문제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 이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탄핵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실제 8석의 이탈과 그리고 실제 헌재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상대의 분열과 헌재 상대적으로 보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박할 수 있는 국민적인 강한 압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는 그것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필요한 축적과 네. 또 징검다리와 또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신 탄핵 목소리의 어떤 본령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그것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또 풀어가면서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 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시 당내 얘기로 들어오게 보면 뭐 김동완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이 막 다양성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강성 지지층 말씀 비판도 하고 있던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정치가 시대 정신인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저희가 그 시대에는 존경하고 지지하고 따랐죠. 노무현 시대에는 저희가 사랑하고 또 참여하고 네. 또 노 대통령께서 어렵게 됐을 때 애통해했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시대에는
일종의 당원들이 주인이 됐고 주권자가 됐고 평등하게 교감을 하고 네.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지지 지원자에서 주권자로 변했고 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당원 주권 시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현재의 대표에게 보이는 압도적 지지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명확한 전선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와 응원과 성원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어서 네. 그걸 누구를 그 다수를 누가 속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작의 산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고 옛날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큰 어떤 더 큰 어떤 바다의 흐름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지금 현재 강력한 민주적 단일 대오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더 가야 될 과제가 있죠. 그러니까 당원만 강하면 되냐 이런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죠. 당원이 강한 것이 그러나 당원이 약한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당원이 더 성장하기 위한 학습을 강화할 거고요. 당원의 책임도 강화해 갈 것이고 네. 또 국민과의 교감과 일치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원도 국민입니다. 근데 그 전체에 있어서의 비당원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교감도와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당의 또 정책적인 접근법도 강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와도 많이 토론을 나눈 적이 있고요. 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오래 해온 사람이고 제가 해야 될 집중해서 좀 챙겨가야 될 일 중에 하나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지도부가 선출되고 있는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고 지금은 댓글을 보더라도 김민석 후보 연설 너무 좋았다. 그리고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다. 이런 말씀도 댓글로 달아주시고 있고요. 연설 좋다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연설 뭐 연습을 좀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하루에 3개 뭐 2개씩 연일 하니까 맞아요. 4-5개를 하니까 이게 이제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정말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한 2시간 간격으로 이걸 바꿔가니까. 맞아요. 근데 비교적 같은 메시지지만은 조금 달리 접근하고 또 그때그때 느낀 것들을 표현하고 또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더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이 제가 평소에 이제 그동안에 아주 연설을 아주 못하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그 정도는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네. 쭉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니까 아하. 아마 이제 이것이 그냥 그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농축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서 그런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최고위원이 되시면은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은 이거부터 빨리 해야 된다. 뭐 순위를 매기자면 제일 먼저 시급할 현안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당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당 지도부가 쭉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원내외 사안들을 쭉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런 것들 첫째는 제가 암만 해도 당무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거를 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심을 잡는 그런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저는 1년 내에 집권 준비를 다 마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로마 군단처럼 강해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달려가게 하는 제가 우리 당에서 큰 선거 총괄본부장을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인데 네.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저희는 사실상 지방선거, 대선, 집권 다 시작입니다. 네. 바로 그것이 시작됐다는 생각으로 1년 내에 그 모든 것이 완전 준비를 딱 마치고 정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쭉 시간표를 맞춰서 올인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사실 김민석 우리 후보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더 다양하게, 또 집중적으로 듣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이건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이 기차를 놓치면 지금 좀
밖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 기차를 놓치면은 많은 분들을 낭패 보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게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참 국회 상황도 바쁘고 또 지역 일정도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 들어보는 다음에 것도 또 여유 하고요. 있을 때 불러주시면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예. 그래도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호남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출마를 앞두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저도 했고 고전할 거라고 생각도 했고 그렇지만은 그냥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주에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어렵다. 네. 중간 정도의 결과를 받아들고 저는 사실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하길 잘했다. 이게 이렇게 당원의 바다에 당원과 국민을 믿고 뛰어들길 잘했다. 이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저의 초심을 다시 다지고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로 승부하고 성과를 내온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당과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도와주시면 제가 제 있는 모든 경험 역량을 정말 올인해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집권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